군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저녁바람이 소금기를 머금고 마을을 스쳐갔습니다. 박말수는 마당 한쪽에 쌓인 빈 스티로폼 박스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넘게 손님들로 북적이던 횟집이 문을 닫은 지 벌써 2해가 지났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를 가진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생선을 다루고 설거지를 하며 굵어진 손가락 사이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었고 검은색 운동복 차림이 소박했습니다. 순이야, 이리 와. 말순이 부르자 마당 구석에서 졸고 있던 믹스견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을 가진 중형견으로 나이는 8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순이는 말순의 다리에 몸을 기대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순은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평생을 보냈지만 정작 제대로 여행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아이 셋을 키우느라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엔 혼자 가게를 꾸려가느라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로, 둘째 딸은 부산으로, 막내 아들은 대전으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순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바뀐 것은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권사님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 집사님, 이번에 성지순례 여행 가시지 않으실래요? 말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성지순례요? 예, 스페인 성지를 둘러보는 여행이에요. 교회에서 보조금도 지원해 주시고요. 평생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이잖아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해외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여권도 없었고 영어도 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 가도 될까요? 나이도 많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 할머니들 대부분이 가시는데요. 가이드도 친절하시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권사님의 설득에 말수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평생 이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먼 곳이 자식들 사는 도시들이었고 그마저도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거실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횟집을 정리하며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아껴뒀던 돈이었습니다. 순이야, 엄마가 여행을 가면 어떨까? 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를 보니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혼자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님, 저 성지순례 여행 신청하고 싶어요. 아이고, 잘 결정하셨어요. 준비물이랑 일정표 드릴게요. 말수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 떠나는 제대로 된 여행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말수는 여행 준비에 바빴습니다. 여권 사진을 찍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마을의 작은 옷가게에서 여행용 옷도 몇 벌 샀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도 하나둘 장만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발라보니 어색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단장하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해외여행이라니. 말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이가 발치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주인의 모습을 신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출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캐리어를 꺼내어 옷가지들을 차근차근 넣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산 블라우스, 편한 운동화, 작은 핸드백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말순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평소와는 다른 기색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여행 가방에 옷을 넣기 시작한 순간부터 순이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말순이 무엇을 하든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던 순이가 계속 발밑에서 맴돌았습니다. 수순이야, 왜 그래? 엄마 발만 따라다니고. 말순이 웃으며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순이는 여전히 불안한 듯 말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꼬리도 평소처럼 흔들지 않았고 귀를 뒤로 바짝 젖히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새로 산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들어 캐리어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순이가 갑자기 뛰어올라 블라우스 끝자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순아, 이거 놔. 새 옷이야. 말순이 블라우스를 빼려 하자 순이는 더 세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평소 온순하기로 유명했던 순이의 행동치고는 이상했습니다. 순이야, 왜 이래? 아프게 물지 말고. 말순은 조심스럽게 블라우스를 빼냈습니다. 다행히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개 이빨 자국이 남았습니다. 순이는 블라우스를 놓치자 바닥에 주저앉아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순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른 옷을 꺼냈습니다. 연한 분홍색 가디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순이가 벌떡 일어나 가디건 소매를 물려 했습니다. 안 돼. 순아, 나쁜 짓이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하자 순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가디건 쪽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말순은 순이를 거실로 내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 밖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도 났습니다. 순이야. 조용히 해. 엄마, 짐 싸고 있어. 문 밖에서 순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평소의 짧은 짖음이 아니라 길고 애처로운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후다닥 방으로 들어와 캐리어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방 위에 배를 깔고 누워버렸습니다. 야, 순아. 거기서 내려와. 말순이 순이를 들어 올리려 하자 순이는 가방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네 발로 가방 모서리를 감쌌고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듯이 버텼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왜 이렇게 고집이 세져? 말순은 어쩔 수 없이 순이를 안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순이는 바로 다시 가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순아. 엄마가 여행 간다고 해서 버리고 가는 게 아니야. 일주일만 있다가 올 거야. 말순이 다정하게 말해도 순이는 계속 가방을 지키려 했습니다. 심지어 말순이 다른 옷을 만지려 하면 으르렁거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말순은 순이가 지켜보지 않는 사이에 짐을 싸기로 했습니다. 순이가 마당에서 밥을 먹는 동안 서둘러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밥을 다 먹기도 전에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가방이 거의 다 채워진 것을 본 순이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짖지 않던 순이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순아. 진정해. 왜 이렇게 난리야? 말순이 순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이는 가방 근처로 가려는 말순을 막으려는 듯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옆집 할머니인 박금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순아, 괜찮아. 개 짖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말순이 문을 열자 금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어머, 순이가 왜 이래? 평소엔 얌전하기로 소문났는데. 제가 여행 준비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구는 거예요. 가방만 보면 난리를 쳐요. 금자 할머니가 가방을 가리키자 순이가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신기하네. 개들이 원래 주인 떠나는 걸 싫어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처음 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 여행도 못 가겠어요. 금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가방을 다른 곳에 숨겨두고 출발 직전에 가져가면 어때? 개들은 금방 잊어버리거든. 그럴까요? 말순은 금자 할머니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순이가 산책 나간 사이에 가방을 창고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방 안을 여기저기 뒤지며 가방을 찾았습니다. 침대 밑도 들여다보고 옷장 안도 확인했습니다. 가방을 찾지 못하자 순이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말순을 따라다니며 계속 킁킁거렸습니다. 말순이 창고 쪽으로 가려 하면 앞을 막았습니다. 순아, 너 혹시 가방이 어디 있는지 알아? 순이는 말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게 울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순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침대 옆에서 계속 깨어 있으며 지켰습니다. 가끔 작은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순아, 잠 좀 자. 엄마도 피곤해. 하지만 순이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순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이의 반응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주인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가면 안 되는 건 아닐까? 말순은 순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의 직감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순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은 출발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말순은 눈을 떴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침대 옆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순아, 너 정말 안 잤구나. 말순이 일어나자 순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기지개를 켜며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꼿꼿하게 서서 말순을 바라만 봤습니다. 말순은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순이 밥그릇에도 사료를 담아 주었지만 순이는 밥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말순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8시가 되자 말순은 창고에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순이가 가방을 보는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 섰습니다. 순아, 엄마 정말 금방 돌아올 거야. 일주일만. 순이는 말순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캐리어 바퀴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가방 손잡이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말순이 가방을 끌어당기자 순이는 더 세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목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발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버텼습니다. 순아, 놔줘. 이러면 못 가잖아. 하지만 순이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억지로 잡아당기자 순이의 목에서 컥컥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고집쟁이야. 말순은 결국 가방을 포기하고 순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순이가 좋아하던 간식을 꺼내 보였지만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순이가 가방에서 입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방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조금이라도 가방 쪽으로 다가가려 하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때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관광버스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출발 시간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다급해졌습니다. 옆집 금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좀 도와주세요. 순이가 가방을 안 놓아줘요. 지금 가요. 금자 할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순이를 보자 혀를 찼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눈이 왜 이렇게 빨개? 밤새 한숨도 안 잤어요. 어떡하죠? 금자 할머니가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 순이와 친하던 금자 할머니였지만 오늘은 순이가 경계하며 뒷걸음쳤습니다. 순아, 이모가 맛있는 거 줄게. 이리 와봐. 순이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말순과 캐리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엔 내 말도 잘 듣는데. 금자 할머니와 말순이 함께 순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습니다. 평생 사람에게 이빨을 보인 적 없던 순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이러면 정말 못 가겠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이때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같은 교회 권사님들과 다른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차림으로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순 집사님, 어서 나오세요. 버스 왔어요. 권사님이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말순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나갈게요.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가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순아, 제발. 엄마, 가야 해. 말순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집사님, 시간이 없어요. 비행기 시간 맞춰야 해요. 말순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여행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여행비, 처음으로 가져본 여권, 새로 산 옷들까지 모든 준비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금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순아, 차라리 순이 목줄을 채워서 억지로 떼어 놓을까? 그러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쩔 거야?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말순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이를 억지로 떼어 놓으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버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가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순이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순이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순아, 미안해. 엄마가 꼭 가야 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개가 우는 것을 처음 본 말순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금자 할머니와 함께 순이를 안고 목줄을 채웠습니다. 순이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두 사람이 붙잡고 있어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순이가 목줄을 끊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순 앞을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버스 기사도 창문을 내리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순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애절해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말수는 순이를 피해 버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이는 계속 따라오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말순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버스 아래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말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옆자리에 앉은 김권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울음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버스를 따라 뛰었습니다. 짧은 다리로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점점 뒤처졌습니다. 말수는 뒤를 돌아보며 순이의 모습이 작아져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을을 벗어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제 첫 해외여행이에요. 저도요. 설레서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요. 성지를 직접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도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말순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순이의 빨간 눈, 필사적으로 달리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내려서 화장실을 가거나 간식을 사러 갔습니다. 말순도 따라 내렸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말순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집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당연히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이가 전화를 받을 리 없었으니까요. 집사님, 뭐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김권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개가요. 오늘 아침부터 이상하게 굴어서요. 아, 반려견이 있으시구나. 걱정되시겠어요. 평생 저렇게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마치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개들이 원래 예민해요. 주인이 여행 가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김권사는 웃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말순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말순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이가 왜 그랬을까? 말순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여행 가는 것을 싫어해서였을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를 느꼈던 걸까? 순이는 평소에도 영리했습니다. 지진이 나기 전에 미리 짖어서 사람들을 깨운 적도 있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하루 종일 불안해했었습니다. 동물의 직감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순이가 뭔가를 알았던 건 아닐까? 말순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지금 돌아가자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2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즐거워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순만 혼자 우울했습니다. 집사님, 식사하세요. 공항 가기 전에 든든히 먹어둬야 해요. 하지만 말순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꾸 순이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쯤 순이는 뭘 하고 있을까? 아직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말순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되겠어요. 말순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인솔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가야겠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집사님, 진정하세요. 여행 때문에 긴장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안 되겠어요. 저 내려주세요. 말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인솔자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여행비를 다 받았는데 중간에 포기한다고 하니 곤란했습니다. 그럼 여행비는 환불이 어려운데요. 괜찮습니다. 돈은 상관없어요. 말순은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집사님, 정말 가시려고요? 성지순례는 일생에 한 번 기회인데. 김권사가 아쉬워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정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말순은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창문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안타까운 표정,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말순은 혼자 휴게소에 남았습니다. 택시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순아, 엄마가 간다. 말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여행은 포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말수는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말순을 보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달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아, 엄마 왔어. 말순이 부르자 순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말순의 다리에 코를 비비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안해. 순아, 엄마가 틀렸어. 말순이 무릎을 꿇고 순이를 안았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순이가 먹지 않은 사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대문 앞에서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순이에게 새 사료를 주고 물그릇도 갈아주었습니다. 순이는 이번에는 잘 먹었습니다. 말순이 곁에 있으니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내가 아프지 않아서. 말수는 순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안도했습니다. 여행을 포기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녁 6시 말수는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순이도 평소처럼 말순 곁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수는 별 생각 없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경기도 포천에서 성지순례 관광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군산에서 출발한 관광버스로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뒤틀린 버스와 구급차들이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중상을 입고 20여 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말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타려던 그 버스였습니다. 김권사님과 다른 할머니들이 탔던 그 버스였습니다. 순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말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내가 날 살린 거구나. 말수는 순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순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동물의 직감이라는 것이 정말 있었습니다. 순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행이 위험하다는 것을,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미안해. 순아,
엄마가 너 말을 안 들어서. 순이는 말순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이미 용서했다는 듯이, 아니, 처음부터 화가 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순이의 반대를 무시하고 끝까지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순이는 말순의 침대 옆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권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어제 뉴스 보셨죠? 네. 봤어요.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다행히 우리 교회 분들은 다들 경미한 부상만 입으셨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미리 내리신 게 신의 한 수였네요. 김권사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 게 아니라 순이가 알았어요. 제 개가 지켜준 거예요. 정말요? 동물이 그런 걸 미리 안다는 게 사실이구나. 전화를 끊고 말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순이는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순이 곁에 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순아, 고마워. 순이가 눈을 뜨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순은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홀로 지낸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하지만 순이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었지만 순이는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주려 했습니다. 내 삶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말수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사랑하고 사랑받을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행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가면 되었습니다. 지금은 순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더 소중했습니다. 순아, 우리 텃밭에나 가볼까? 순이가 꼬리를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말순도 털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초록색 상추와 빨간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말순은 물뿌리개에 물을 담아 채소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끔 나비를 쫓아다녔습니다. 내일은 뭘 하고 놀까? 말순이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흔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순이는 말순의 발치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한 여행이나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이런 일상이면 충분했습니다. 고마워. 순아, 내가 있어서.
바닷가 마을에 저녁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와 개, 그리고 작은 행복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감동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